가만히 놔둬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회의록이 공개된 시점에서 무언가 증시를 끌어올려 줄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 이후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경향이 있지만 나스닥 종합이 겨우 0.24% 내렸다. 그렇게 많이 내린 거는 사실 아니에요. 다만 차트상으로는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 도래했다. 공포지수는 49 변함이 없고요. 풋앤콜 옵션도 0.70 변함이 없습니다. 한 2주째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월가의 세력들이 현재 휴양지에서 돌아오질 않고 있다. 걔네들이 돌아와야 증시의 방향을 보여줄 텐데 현재는 주포가 없는 개미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하는 장세. 개미들은 단합이 안 되죠.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익절을 해버리고 조금만 내려도 손절을 해버린다. 그래서 증시는 힘이 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계속 최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이렇게 최저점을 달린다고 해서 증시가 이제는 위험을 대비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것은 아닌데 빅스 지수가 낮기 때문에 증시는 변동성이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며 다른 말로 하면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길게 보면은 삼각수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삼각수렴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위아래 상승폭과 하락폭이 제한되어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없거든요. 변동성이 세야 단타라도 쳐보는데 지금은 매수는 현재가 기준으로 삼각수렴의 하단, 오늘자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내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점점 그 마이너스 폭이 내려가긴 하겠죠. 왜냐? 하단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단선은 내려가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방향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결정할 것이다. 그 일자는 1월 중순이다. 1월 달의 흐름을 전체 증시의 1년을 좌우지장지지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이제 내일 영상에서 25년을 마무리하는 내일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급락 하는 느낌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4시간 봉의 2평이 꺾였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상황. 보통 이렇게 2평이 꺾일 때 내리다가 다시 한번 2평을 터치하는 흐름이 한 번은 옵니다. 요때도 내리다가 2평을 터치하는 흐름이 오고 터치하는 흐름이 온다. 이때도 터치하는 흐름이 오고 터치하는 흐름이 온다. 하지만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하단 지지선까지 오는 것이니까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하면 쳐내릴 때 매수를 하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터치하는 그 지점에서는 약간의 분할 매도. 왜냐면은 돌파할지 다시 맞고 떨어질지는 모르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식이 되겠다. 그러나 최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상승.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US100 기준으로 모든 주식이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지수 자체가 올라야 개별 주식도 오르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개별 주식이 올라야 지수가 오르는 것도 맞죠. 나스닥 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장처럼 막 개별주 막 가는데 지수가 막 내리고 막 그러진 않아요. 미국 주식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엔비디아의 4시간 봉을 봐도 결국에는 이 채널을 긋고서 이탈하면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 채널을 왜 긋겠습니까? 단기 매매는 대응하기 위해서 긋는 것도 있고 손절과 익절을 하기 위해 긋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채널을 이탈했을 때는 이 스토캐스틱의 파동도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어디서 지지가 잡힐 것인지 보통은 이 스토캐스틱의 4시간 봉 파동에서 과매도권, 이런 과매도권,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는 이런 과매도권 그런 데서는 약간의 지지선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중앙 2평 터치하러 올라가면 여기가 또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엔비디아는 좀 위험해진 차트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하방이 좀 열렸고 상방이 좀 막힌. 하지만 4시간 봉으로 보면은 그렇고 일봉으로 봤을 시에는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채널을 바꿔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지가 잡히면은 만약에 지지가 이런 데서 잡혔다고 하면 이렇게 채널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예요. 채널을 크게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21선을 이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나스닥 지수보다 반도체가 여전히 좀 강한 흐름입니다. 아직은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파란색 선 터치를 하면은 여기서는 또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속술도 마찬가지고요. 속술은 이 검정색 선 여전히 한 46달러 부근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된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 길게 보면은 요런 추세입니다. 요런 추세 이렇게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21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조금의 하방이 더 남아있을 수가 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굉장히 촘촘하게 지지선을 그었는데 지지선을 지금 좀 다 깨버리고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단기적인
중앙 2평을 터치하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스토캐스틱의 파동이 상당히 과매도권이고 RSI의 파동도 30 부근으로 상당히 좀 과매도권이다. 개인적으로는 추세는 좀 좋지 않은데 테슬라를 단기 매매의 차원에서 약간의 분할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에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 채널을 와리가리 치며 움직이다가 이때 이 파란색 채널을 이탈하면은 거기가 또 저항이 됩니다. 저항을 정확하게 맞고 약간의 윗꼬리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채널에서 움직이다가 채널을 여기서 이탈하고 메타가 좀 좋지 않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추가 하락이 나오고 채널을 또 정확하게 터치. 왜 이렇게 채널을 잘 그는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월가의 세력이 이 채널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것은 메타를 월가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 채널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MSTR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주식처럼 이렇게 이탈했으면 다시 한번 여기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쭉 내린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세력이 없는 종목이고 아직 메타는 아직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월가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 다시 한번 채널에 입성해주면은 $700 보러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이제 뭐 요런 채널 다시 요런 채널이 뭐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어제 나홀로 상승한 메타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니다. 넷플릭스는 뭐 끝났어요. 넷플릭스 뭐 지금 뭐 살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까? 올라가봤자 여기서 맞고 떨어지겠지. 넷플릭스는 사서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종목. 일봉을 봤을 시 중앙 2평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4시간 봉을 봤을 시 중앙 2평이 약간의 수렴을 보이지만 내려가고 있고 얘는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반전의 상황이 와서 이렇게 뚫어줄 때 4시간 봉에 뭐 일목균형표를 뚫어줄 때 뭐 요럴 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거지. 지금 사서는 기약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팔란티어 말씀드렸잖아요. 팔란티어도 메인 상승의 채널에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홀딩의 개념이지만 내려갔을 때 깨고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오르더라도 메인 상승의 채널 상단이 저항이 된다. 저항을 맞고 떨어질 때는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맞고 떨어질 때는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최소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강하게 이탈할 때 그때는 뭔가 단기적인 바닥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가 다시 한번 201선을 좀 터치하려는 흐름. 이때도 201선 부근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은 요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켜줬던 201선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겠습니까? 기존 반격의 채널 상단 여기 터치하면은 뭐 매도해야겠죠. 아이온큐의 적정 매수가는 한 44불 이하에서 한번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잡아볼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아이온큐 2배죠. IONL에 단기적으로 단타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을 분석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라클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단기적인 반격의 채널을 만드는가 했으나 급락 후에 다시 횡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약간의 반등의 느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4시간 봉의 2평을 뚫어내었고 계속 길을 모으고 있다. 오라클 좀 길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대 목표가는 이 201선 한 215불 정도 여기를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도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 215불로 최대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여전히 매가리가 없고요. 오클로랑 SMR 있잖아요. 관심 종목에서 쥐어버리세요. 쓰레기가 됐습니다. 차트가. 뭐 볼 것도 없어요. 얘는 못 오릅니다. 얘는 너무 많은 개미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오르면은 손절하는 물량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골드를 보면은 중앙 21선을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급등 후에 21선을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실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버는 어제도 큰 폭으로 이렇게 좀 오르다가 오늘은 또 내리고 있네요. 마치 요거는 뭐 양음. 그런데 일단은 요 라인 검정색 지지선 현재 지지선에 딱 걸쳐는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그런데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봉으로 봤을 시는 말씀드렸죠.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주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번 주가 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주봉의 볼린저 밴드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둥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들어오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차트의 원리입니다. 안으로 일단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조정의 폭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버가 이 조정이 끝났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월봉을 한번 볼 수는 있어요. 월봉에
월봉에서 이렇게 월봉에 가상의 볼린저 밴드 선을 이렇게 그어 놓는 겁니다. 뭐 쓸데없는 지식이네요. 뭐 이렇게 안 가니까. 근데 혹시 그냥 한번 그어 보면은 이 월봉에 다음 달에 다시 월봉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 요만큼의 약간의 또 뭐 조정이 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버의 숏을 타신 분들은 숏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매도를 때려야 된다. 일단은 현재 실버는 지지선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를 못 받으면은 21선까지 한 번 더 크게 한번 밀리게 되겠죠. 숏은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위험해요. 숏을 치는 경우의 수는 이런 볼린저 밴드 둥둥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짧은 파동, 지금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을 먹기 위함이다. 가능한 한 숏은 캔들이 볼린저 밴드 위로 진짜 크게 이렇게 쏘았을 때 강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겠죠. 전체적으로 증시가 좀 매가리가 없이 25년을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대로 마무리 된다고 치더라도 QQQ 기준 한 20%가 올랐어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기민하고 실력이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25년 1월 1일에 사고서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한 20%를 벌었다. 미국 주식의 좀 위대함인 것 같고요. 스파이 S&P 기준으로는 한 17%가 올랐다. 적금보다 확실히 낮죠. 쏙슬 기준으로는 한 59%가 올랐다. 그런데 쏙슬 같은 경우는 솔직히 4848이 맞는 것 같아요. 극도의 이런 미친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한 것만 홀딩을 하고 어설프게 잡으면은 큰일 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드릴 건데 요 밑에 검정색 선 있잖아요. 쏙슬의 지지선, 위에 검정색 선, 쏙슬의 저항선 이어보면은 결국에 뭐 이런 와리가리입니다. 이거 쏙슬은 굉장히 좀 힘들죠. 결국에 쏙슬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검정색 선에 터치를 합니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죠. 1년이 될지 뭐 2년이 될지 아니면 뭐 3개월이 될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매수를 받아야 된다. 4월 달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수해야 된다고. 지지선이라고. 그렇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길게 참을성 있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48484848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기회가 오면은 언제나 그랬듯이 누구보다 빠르게 시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를 보면은 테더의 도미넌스가 채널을 이탈하기는 했는데 옆으로 그냥 횡보하면서 이탈했고 중앙 이평선을 이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탈해줘야 일목균형표 상단에서 걸리더라도 이탈을 해줘야 코인들의 반등이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을 보면은 비트코인도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기를 모아서 다시 상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또 떨어지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곧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반등은 한번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요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비트코인을 강하게 매수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상방은 좀 막혀 있고 하방은 상당히 좀 크게 열려있다. 어차피 반등을 하더라도 저항에서 탈출해야 된다. 게더리움은 이 억지로 그어놓은 파란색 선이 억지로 그었거든요. 이거 제가. 근데 이게 좀 맞고 있어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 진짜 억지로 그었는데 이 파란색 선이 지지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죠. 이 파란색 선, 저점을 이은 파란색 선을 이탈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열린다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종가 기준이나 확실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대응해야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무언가 미세하게 빔을 이렇게 딱딱 쏘면서 뭔가 꿍꿍이가 있다. 뭐 그 정도. 뭐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뭐 그 정도라는 거죠. 오늘의 일정은 실업 수당 청구 건수 25년의 마지막 지표. 실업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 와야 그래도 25년의 마지막 날을 양봉으로 마무리할 텐데 월가의 세력이 없다. 월가의 세력은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주식 매매 트레이딩에 임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도 재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누누이 말했듯이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만 항상 좋은 날만 바라는 것은 너무나 도둑놈 심보가 아니겠느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25년 한 해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시저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